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댓글에 화장실도 가지 말까요?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저희 오늘 되게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제 한번 예고해드렸었죠. 바로 이겁니다. 띠디디. 여러분, 감성 코퍼레이션 스노우피크에서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셔서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게 가리네? 피디님 이거 어떻게 해요? 좀 위로 이렇게 앉을까요? 이렇게 앉으면 좀 잘 보이려나?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옷이 예뻐서 좀 입어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성호 선임 매니저 한번 모셔봐야 되겠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사실 지난주에 왜 아웃도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물어본 게 네. 아시겠죠? 왜 그랬는지? 네. 근데 안 좋아하신다니까 뭐. 근데 옷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두꺼운 것 같지도 않고 네,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괜찮죠. 네. 저 땀 많은데 지금 이거 입고도 괜찮습니다. 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옷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보니까 그 얘기를 해주실 건가 봐요. 부채한도. 예, 오늘은 이제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이제 뭐 자료나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들 가끔 보시면은 좀 지나가는 식으로만 이제 약간만 이제 알고 가시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 지나가는 뉴스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깊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게 부채 한도 맨날 부채를 돈을 다 썼다. 이러니까 그러면 부채 한도에 다다르면 돈을 다 쓰면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계속 또 돈을 써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걸 일단 설명해 주실 거죠.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한도는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지금은 또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아니 다 썼다면서요. 근데 쓸 돈이 있어요. 있죠. 이게 돈이 뭐예요? 있는데 이제 어디서 그 돈을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정말로 이제 디폴트를 가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면 정말 디폴트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부채한도 협상. 그렇죠. 아무래도 요새 좀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뭐 불협화음이나 좀 난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부채가 얼마나 쌓였는지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그냥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놨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거는 미국의 정부 부채예요. 그래서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31조 달러 정도가 지금 미국 정부 부채로 이제 되어 있고, 요 보이시는 그래프는 이제 1922년부터 지금까지 그 부채가 이제 이렇게 늘어난 그 그래프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31조 달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 세계 그 증시 있잖아. 전 세계. 전 세계 총 증시의 시가총액이 요새는 좀 주가 빠졌으니까 한 60조 달러가 조금 넘어요. 60조 달러. 그런데. 전 세계가. 근데 그 중에서 한 40조 달러 정도가 미국이에요. 미국. 근데 지금 미국의 부채만 지금 31조 달러니까 전 세계 증시의 한 절반 약간 넘는 수준이 미국 혼자만의 정부 부채로 지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돈을 펑펑 썼네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기축통화국이니까 뭐 부채를 좀 여유 있게 좀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부 부채가 이게 뭐 계속해서 늘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계속 늘어나게 되면 뭐 어떤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이런 부채의 한도를 정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어떤 뭐 돈을 쓰게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쵸. 부채를 쓸 수 있는 한도. 그래서 이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한도까지 부채를 다 썼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부채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채 한도를 좀 올려야 되는 거고요. 또 이 한도를 올리는 입장에서는 이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니까 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렇게 뭐 협상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부 부채 한도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용어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정부 부채 한도라고 하는 거는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미국 연방 정부가 이제 재정 적자 보전과 정부 기관 투자를 위해 발행하는 부채에 대해서 법적 한도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돈을 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쓸 만큼은 쓰되 너무 많이 쓰면 그렇죠.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 적당히 쓰자. 그럼 얼마나 적당히? 이 정도 적당히 맞아요. 부채 한도. 네네. 그게 이제 정부 부채 한도예요. 아, 네네. 근데 항상 이렇게 한도 넘어서까지 한도까지 오니까 이거 뭐 올리고 이제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이제 찾다 보니까 이 정부 부채 한도라는 게 이제 1917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917년.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도가 없었어요. 그때 1차 세계대전 때 아니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1917년도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인데 네네. 그때 재무부가 특정 한도 이내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도 이제 자유롭게 네. 이제 부채를 쓸 수 있게끔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부채 한도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여기까지 쓰지 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리미트 네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법을 만든 그 취지 자체가 네. 세계대전 그 당시니까 요 한도까지는 너 알아서 써. 라는 의미로 처음에 이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전쟁 치러야 되니까 네. 돈 충분히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렇죠. 라면서 시작했던 게 부채 한도였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의미가 좀 느낌이 반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시작은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917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이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 부채 한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한번 보여드리면 네네. 이것도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가는 게 네. 미국의 정부 부채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게 부채 한도예요. 네네. 그 부채 한도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쪽 끝에 네. 여기 보시면은 다 안 돼, 이 다 빨간 선이 이 주황색 선,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네. 이 빨간색 선, 이 한도를 이제 다 온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부채를 이제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한마디로 이제 채권을 발행을 못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온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한도가 안 쓰니까 네. 이 마이너스 통장을 한 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 한도를 늘리는데 아까 제가 이 정부 부채 한도가 생겨난 게 이제 1917년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다 세 보면 네. 한 110차례 정도 돼요. 한도를 이제 올려온 게. 잠깐만. 지금 2023년이니까 1917년을 네. 빼면 115년이죠.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115년. 1년에 네. 한 번씩 항상 이렇게 한도를 늘려왔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 경험이 아직 많지 않으신 분 입장에서는 네네.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가끔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105년이네, 105년. 네. 생각보다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네네. 부채 한도를 이제 뭐 늘리고 협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늘상 있는 일이에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요새 들어서 이제 뭐 말도 많이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뭐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 게 네네. 이게 미국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그게 없잖아요. 한국 네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일단 이거를 이제 알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참고로 정부 부채 한도가 2000년에는 5.95조 달러였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31.38조 달러로 늘어나면서 이게 딱 걸친 거예요. 이제 기존의 한도가 31.38조 달러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왔다. 한도에 요거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니 2000년에 5.9조였는데 지금 20년 만에 31조까지 네. 늘어났어요? 거의 한 6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있었고 네네. 당시에 네. 그다음에 이번에 뭐 코로나 네네. 그다음에 그전에 뭐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도가 부채 자체가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좀 빨라지기는 했죠. 부채 비율은 어때요, 미국이 지금? 부채 비율도 미국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대여섯 손가락 안에는 들 거예요. 네네. 대신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 국채를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니까 네. 사실 부채 비율을 그렇게 막 민감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부채를 이렇게 늘리면서 부채 비율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계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이제 이런 상황에 왔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가 이제 다다른 게 사실은 올해 1월 19일이었어요. 네.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화면 보시면 1월 13일에 이제 나왔던 이제 기사 중에 하나인데, 앨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1월 19일부터 우리 미국의 부채 한도에 이제 다다랐다. 네. 네, 여기까지 다 왔다라는 거를 이제 의회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의회에 요청을 한 게 이 한도를 좀 늘리는 협상을 해달라, 한도를 늘려달라. 요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앨런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1월 19일이면은 이제 부채 한도가 이제 꽉 차는데,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 한도가 이제 꽉 찼으면 네. 돈을 못 쓰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앨런은 뭐라고 하냐면, 언론 협상을 해서 한도를 늘려달라. 그 사이에 우리 이 재무부는 6월 초까지 네.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특별 현금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 현금 관리 조치라는 게 이게 뭐 언론이나 뭐 보고서나 이런 데서 다 단어가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냥 뭐 긴급 조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 조치를 통해서 지금은 한도가 꽉 찼지만 그 사이에 한도 그 협상이 다 완료되기 전까지 이제 미국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이제 긴급 조치를 취하게 돼 있어요. 예컨대 이제 엄마 카드 쓴다. 나 마통 다 막혀서. 그러니까 엄마 카드라기보다는 좀 비상금 같은 거. 네, 이게 딴 데 이제 돈이 나가고 있었던 걸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네,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줄이냐면은 이것도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 재무부의 이제 긴급 조치라는 게 여기에서부터 일단 돈을 조금 줄이기 시작을 해요.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있는 뭐 공무원 퇴직 아니면 뭐 장애 기금 이런 데서 뭐 재투자된다거나 돈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걸 줄여요. 그리고 뭐 우편 서비스 퇴직자의 뭐 건강복지기금 이런 데서도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증권 투자기금 여기서도 돈을 줄이고 그다음에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돈을 줄여요. 네. 그리고 주나 아니면 지방정부 지원 채권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발행을 중단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허리띠를 이제 졸라매기 시작을 하는 거죠. 6월까지 우리가 이렇게 버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관련 기금들의 재투자 중지나 이런 걸 통해서 긴급 조치를 하면 일단 이제 돈이 좀 약간 여유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티는 거죠. 네, 아까 앵커님이 여쭤보신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버텨요. 네. 근데 이것도 한없이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보면 공무원 퇴직기금, 장애기금 이거 언제까지 이 돈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돈을 이제 아끼기 시작을 해요. 아끼기 시작을 하고 야 이제는 여기도 이제 돈을 아끼기 힘들다라는 수준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재무부는 자신들이 이제 쓰는 돈을 연준의 계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은행 계좌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연준에 이제 은행 계좌처럼 재무부가 쓰는 그 계좌가 있거든요.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걸 TGA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 TGA 잔고를 보면 재무부가 돈이 있구나 없구나 이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어떤 기금 이런 데서 돈을 아끼고 뭐 이렇게 알뜰살뜰 사다가 정말 돈이 없으면 이 TGA 잔고에서도 이제 돈을 좀 쓴다거나 아니면 뭐 늘어날 수도 있어요. 뭐 세수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래서 결국 쓰다가 TGA 잔고에 있는 현금까지 이제 쓰게 되면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TGA에 있는 그 현금 잔고가 아예 영원이 되면 그게 딱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는 더 이상 일으킬 수 없는 건 이미 1월 19일부터였고
지금 현재는 미국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아까 표 보니까 거의 한 1,000억에서 2,000억 달러 사이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언제쯤 끝나는지가 그게 바로 한 6월 초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부는 6월 초다, 뭐 6월 네. 중순이다 이렇게 재무부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TGA 잔고라는 게 그 세수가 들어오면 이게 또 잔고가 늘어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4월 달에 네. 세수가 최종적으로 다 들어오고 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면 이 TGA 잔고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 자료를 작성한 게 요 사진을 그래프를 그려놨던 게 이제 엊그제였거든요. 네. 엊그제였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이 TJ 잔고 관련해서 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좀 늘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단 요만큼 이렇게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수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오더라고요. 4월 달에 있었던 세수. 그래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TJ 잔고를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이 TJ 잔고에서 계속 이제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TJ에 있는 잔고가 모두 소진되는 날, 네. 이거를 이제 X데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날이 오는 거. 예, 그걸 이제 X데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뭐 기사나 뭐 뉴스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 뭐 X데이트라고 이제 이런 단어를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예, 그게 X데이트예요. TGA 잔고마저도 이제 제로가 되는 날, 다 비워버리는 다 날. 비워버리는 그 날.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고가 아예 없으면 네. 재무부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가 또 계속 만기가 도래하고 또 계속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디폴트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는데 빚도 못 갚고 이자도 지급 못 한다. 네. 그게 이제 디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하다는 미국채에 대해서 네.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디폴트가 나면 큰일이 날 수가 그런 있는 거죠. 거죠. 근데 제가 또 이걸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번 디폴트 난 적이 있대요. 지금까지. 디폴트가 있었다고요? 한 번 있었대요. 한 번. 언제요? 그게 정확한 연도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930 몇 년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실제로 디폴트가 한 번 났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미국 정부가 이제 망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디폴트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 부채 한도 협상을 여기서 표현하는 그 엑스데이트, 거기 바로 직전에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는 바람에 그때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채권 네네. 이거를 이제 뭐 갚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또 발행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해서 디폴트가 발생한 적이 한 번은 있었대요. 그럼 저기 우리가 기억하는 게 2013년인가 2014년에 그 부채한도 협상 안 돼 갖고 신용등급 강등됐던 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2011년이에요. 11년에. 네. 그럼 그때는 디폴트는 안 됐었는데. 디폴트는 아니었어요. 안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충격이 있었던 거지. 맞아요. 실제 디폴트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디폴트는 그때 아니었어요. 사실 시장 하락도 굉장히 컸었잖아요. 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잠깐 네네. 뒤에서 언급이 드릴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저도요. 네, 그 당시에 뭐 설마 그럴까 했는데 정말로 강등이 돼서 정말 강등됐으니까. 그리고 주가도 뭐 하루 만에 뭐 엄청나게 떨어져서 그때 그 기억이 좀 생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조금 뒤에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X데이트가 이제 언제냐 이건 몰라요. 일단 몰라요. 언제가 될지는.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고를 뭐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잔고가 진짜 제로가 되는 게 어느 시점인지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여기 표 한번 보시면 이 그래프가 좀 신기하게 생긴 건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좀 면 모양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잘라놓은 것처럼 네네. 모양새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 날짜예요. 그 뭐 1월, 2월, 3월, 4월, 6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 처음에 이렇게 딱 선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게 아주 빠르면 엑스데이트가 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엑스데이트가 조금 뒤로 밀리고 어떻게 잘 버텼을 때 네네. 11월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6월과 11월 사이가 엑스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제 표현해 놓은 그 그래프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제 늘어나는 거는 이제 세수가 취합이 된다든지 이런 규모에 따라서 좀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네. 지금이 세수가 그렇게 잘 거칠 만한 시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또 때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네네. 그래도 뭐 그 전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 걱정되긴 하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4월 중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는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네.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네, 죄송해요. 엑스데이트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앞으로 네.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에서 긴급 조치를 해서 그게 6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일단 버텨요. 네. 일단 버티고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이번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뭐 IRA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푸드 스탬프나 뭐 이런 관련된 뭐 재정 지출을 좀 많이 늘렸잖아요. 이거를 공화당에서는 좀 줄이고 싶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채 한도 협상을 같이 가지고 이제 지출에 대한 삭감 이런 걸 이제 같이 조건을 걸어서 이 협상에 나서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물 안 드셔도 되시겠어요? 물 좀 드실 한 모금만 먹을게요. 물 드실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네. 조금 전에 약간 사례가 들리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계속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괜찮아요. 뭐 사람 일은 그걸. 그래서 이제 이 대립각이 좀 세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게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다 있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늘 있었어요. 잘 모르시고 넘어가셨겠지만 항상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협상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네. 큰 불협화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벼르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래 평소에는 이거 협상 안 되겠어라고 네. 했는데 네. 작년과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칩스로도 돈을 쓰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네. IRA로도 돈을 엄청 쓰려고 하고 있으니 맞아요. 네. 이 모습을 이제 공화당이 그냥 놓고 볼 것이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죠. 네.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은 약간 긴장감이 더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회자가 되는 거죠. 이제 뭐 금융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항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그 엊그제였나요? 이제 신문 기사 보니까 그 하원 의장이 네. 지출부터 먼저 감축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해줄게라고 이제 이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일단 먼저 그 한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줄이더라도 지출 삭감은 이제 그 뒤에 얘기를 하자. 네네. 이렇게 서로 이제 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였나요? 그 바이든이 이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원 의장이 지출 삭감하는 그런 금액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제 정신 나간 소리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이제 완전히 이제 대척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서로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대립이 조금 세게 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대립이 좀 강하게 되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2011년 네. 그 향기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당시를 좀 잠깐 살펴보면 네. 2011년 4월부터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이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저 때는 강등하지 않았고. 아직 강등 중이고 네, 우리 전망만. 강등할 수도 있어라고 네. 이제 경고한 얘기를 한 거죠. 경고성을 한 거죠. 그리고 7월 13일에는 무디스에서도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때도 그 오바마 그 대통령 당시였거든요. 네. 근데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때도 돈을 엄청나게 좀 썼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11년이 오면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를 대상으로 지출을 삭감해라라는 걸 아주 강하게 이제 조건을 이제 걸었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결론은 이제 오바마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 지출 삭감을 조금
받아들였어요. 네네. 그러면서 결국 한도가 이제 협상이 이제 됐는데, 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 엑스데이트는 2011년 8월 2일이었어요. 네. 이때가 되면 진짜 디폴트가 날 수도 있는 거였는데 부채 한도가 협상이 타결이 된 게 그 이튿날이 이틀 전인 7월 31일이었어요. 네. 바로 이틀 전에 네, 한도가 협상이 타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네. 다 쓰기 전에 타결된 거네요. 그렇죠. 네. 이틀 전에.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분위기가 이러다가 진짜 못하는 거 아니야, 협상을?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부정적인 네네.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7월 30일 날 협상은 타결이 됐는데 네. 이제 2011년 8월 5일에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해요. 이게 8월 5일이거든요. 아니 됐는데 왜 하향?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등급을 하향했던 거는 네. 당시에 S&P가 이제 표현했던 거는 이제 좀 그 신뢰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신뢰에 문제 생겼다. 네, 이게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지금 한도를 좀 늘려놔야 되는데 네네. 이거를 뭐 끝까지 가게 되니까 치킨 게임을 하게 되니까 이게 신뢰를 잃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국 국채 보면 신용 등급이 피치하고 무디스는 아직 트리플 A인데 네네. S&P만 보면 이제 더블 A예요. 더블 A 플러스. 네.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요 장표를 이제 준비한 거는 뭐 이 일정 그 과거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금융시장 반응을 한번 보시면 당시에 신용 등급이 이제 하향 조정되고 나서 당시 요 왼쪽은 이제 원달러 환율하고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네. 우리가 이제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이때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때 느낌은 진짜 코로나 때 정도 수준이었어요. 맞아요. 네, 한 기억나요. 며칠 사이에 네. 그 당시에 제가 지점에 있을 때 저보다 이제 경험이 훨씬 많으신 이제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때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야 이거 IMF 때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표현이. 네. 근데 그만큼 그 당시에 아주 짧고 굵게 영향이 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은 2011년을 좀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 당시처럼 또 될 수도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 우려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은 약간씩 그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이제 어떤 뭐 그 가격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도 그런 걱정을 해야 될 만한 수준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신용등급을 또 강등할지 여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때 못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주식시장은 큰 영향을 안 받고 있는데 네. 요거 화면 보여주시면 이것도 이제 많이 회자가 돼서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맞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거든요. 근데 지금 빨간색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게 지금 이게 지금 최근이거든요. 네. 2011 그러니까 요때가 있었고 또 2013년도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좀 꽤 높았는데 이때보다도 좀 훨씬 많이 또 껑충 뛰어 올라와 있어요. CDS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미국이 망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CDS 프리미엄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망하진 않겠지만 네네. 금융시장이 지금 이렇게 일단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재밌는 건데 이건 미국 국채 만기가 이제 한 달 남은 거 네. 금리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 3개월물의 금리예요. 네. 근데 보시면 요 최근 들어서 이 동그라미 해놓은 거 보시면은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거든요. 네. 근데 만기가 이제 한 달 남은 거 이거는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엊그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사진을 넣은 건데 네네. 어제 미국 금리가 또 떨어졌는데 이때 1개월물 금리가 또 아주 크게 내려갔어요. 네. 지금도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서 더 내려갔어요. 하루 만에.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아까 제가 엑스데이트가 6월부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럼 만기가 3개월 남은 미국 국채를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겁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뭐 엑스데이트 왔을 때 이게 또 얘기가 좀 시끌시끌해지고 그러면 네네. 이 국채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이 3개월물 국채보다는 만기가 한 달 남은 거. 얘는 엑스데이트 그 영향권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짜리로 이제 그 수요가 좀 많이 몰리게 되면서 네네.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저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신용등급도 강등된다면
그러니까 네. 강등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네, 아무도 네. 모르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는 거는 네. 사실 국가를 상대로 자 미국이요 당신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왜 이거잖아요. 네. 그럼 뭘 강등하느냐가 채권 등급을 강등하는 채권이에요. 거죠. 채권 등급 강등하는 네. 거잖아요. 네. 채권 등급이 강등되면 채권 가격 훅 떨어지겠죠. 네. 그럼 채권 금리 훅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네. 그러면 우리 그동안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몸살을 앓았던 게 채권 가격 떨어져서였잖아요. 네.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장표에다 넣지는 않았는데 네. 2011년에 그 당시에 그 미국 국채 3개월물 금리를 보면 이게 이렇게 이제 플랫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네. 아까 그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이렇게 협상이 좀 지지부진했을 때 3개월물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툭 하고 튀어 올라요. 네네.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와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하. 금리가 실제로 이제 갑자기 툭 하고 튀어오를 수는 있는데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제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서 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CDS 프리미엄이나 만기 한 달 남은 미국 국채 금리를 봤을 때 금융시장은 불안감을 꽤 느끼고 있다 이미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네. 이제 뭐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단어 자체가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디폴트, 뭐 부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럼 주식시장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영향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보면.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는 뭐 95년 11월 14일부터 95년 11월 20일 뭐 몇 가지 이렇게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최근에 미국의 어떤 그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좀 많았던 기간. 네네. 이 기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빨간색 박스 칠해 놓은 거는 이게 S&P 지수예요. 네네. 그 기간 동안에. 네. 물론 그 사이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보시면 마이너스가 결국 5% 정도 났던 2011년 저 때 딱 한 번 빼고는 네. S&P 지수가 기조적으로 내려갔던 경우는 뭐 현재까지는 없었다. 이제 물론 이제 90년대 뭐 2010년대 이때는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좀 대세 상승이었으니까 네. 뭐 자연스럽게 올라간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주가가 아주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받아서 쭉 내려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용 등급에 따른 뭐 채권의 뭐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런 걸 좀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그래도 뭐 진짜 디폴트가 나겠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어떤 점수를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이라서 네네. 한번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저라면 만약에 이제 엑스에이트를 앞두고서까지 계속 협상이 안 돼서 네.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든 뭐든 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주가가 급락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엔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빠지면야 뭐 누구나 기분은 안 좋겠지만 네네. 만약에 현금이 좀 있다거나 하시게 되면 좀 기다려 좀 반가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 한도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을 한다면 그때 뭐 적절한 가격에 좀 싸게 살 수도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번에 그 부채 한도 협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정 지출 삭감이라는 조건을 좀 같이 이제 걸고 넘어가기 때문에 네.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재정 지출에 좀 제약이 만약에 될 경우에 네. 그 재정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에게는 좀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재정 같아요. 지출과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전기차 같은 거. 뭐 보조금을 받는 거니. 꼭 전기차라고 꼭 집을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뭐 우주 국방이라든지 네네. 뭐 의료라든지 이런 쪽 그 섹터예요. 네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 얘네는 이제 뭐 자기만의 어떤 지수나 이런 거를 많이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있는 그 지수 중에 정부 익스포저 바스킷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일반 그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인덱스나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자기네들 뭐 자체적으로 만드는 뭐 지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정부 익스포저 바스킷이라고 해서 이 어떤 그 기업의 매출액 20% 이상이 어떤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이런 거에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네.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지수가 지금 S&P 500 대비해서 연초 대비해서 S&P 500보다 한 9% 정도 이미 언더퍼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그 주식 시장도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은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쪽 그 재정 지출과 관련된 주식들은 이 위기도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정 지출 삭감을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협상에 나서서 이제 타결이 됐을 경우에 네. 재정 지출을 좀 줄일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재정 지출과 관련된 주식들의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일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우주. 뭐 대표적인 게 뭐 우주, 뭐 국방이라든지 뭐 의료 네. 이런 쪽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좀 네.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터지게 된다면 맞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이나 기업들은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안 돼서 잠깐 시장이 출렁거리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네. 제가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1분만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거의 한 3주 정도 연속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지나가면서라도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걱정이 돼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화면 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 나왔을 때 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 것 같은데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주황색 선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요게 그 투자 비적격 CMBS 스프레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내려가면 안정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CMBS 스프레드가 이제 올해 2월부터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요. 네. 다행히도 4월 들어서는 이제 더 올라가지는 않고 좀 플랫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관련 얘기가 좀 요새는 조금 들어갔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안정은 좀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만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게 좀 멀리서 본 거거든요. 네. 멀리서 보면 아직도 굉장히 높아요.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상황인데 확 떨어지진 않고 좀 플랫하게는 있으니까 네. 아직 뭐 긴장감을 좀 풀지는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것도 계속 트래킹 하다가 다음 주에 왔을 때 이게 좀 올라간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박성우 선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두뇌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